안녕하세요. 어버언머슬 송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측두근 관자근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자근은 관자뼈의 움푹 파인 관자 Y에서 시작해서 아래턱뼈의 근육 돌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관자근의 해부학적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자근이 관자뼈에서 시작해서 아래턱뼈로 내려올 때 이 광골궁, 광대뼈 활을 통과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이 근섬유가 촉진이 가능하지만 힘줄 부위에서는 광대뼈에 가려져서 촉진이 힘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자근 근섬유 주행 방향에 따라서 전방섬유, 중간섬유, 후방섬유로 나뉘게 됩니다. 전방섬유는 일자로 떨어지는 수직섬유이고, 중간섬유는 사선, 그리고 후방섬유는 수평에 가까운 근섬유 주행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섬유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그 기능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관자근의 주된 역할은 턱을 닫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이 전편에서 나온 교근과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직 방향의 근섬유를 갖는 전방섬유는 턱을 위로 올리고, 수평에 가까운 후방섬유는 턱을 뒤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세세한 작용들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닫을 때 서로 협응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능과 유사한 두 번째 기능은 입을 꽉 다물고 유지할 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특징은 교근보다 먼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아래턱의 돌출과 후퇴입니다. 앞쪽에 있는 섬유는 돌출될 때, 그리고 후방 섬유는 후퇴될 때 더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턱의 돌출이란 아래턱뼈가 이렇게 나오는 동작을 말하고, 후퇴는 반대로 이 턱이 뒤로 당겨지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중력에 대항하여 자세를 유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와 같이 평상시에도 이 관자근이 근수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교근에 구축이 있는 환자들이 입을 열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근구축이란 자유롭게 늘어나고 힘을 줄 때 짧아지는 연부조직의 특징이 사라진 근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근이라면 입이 벌어질 때 부드럽게 늘어나야 하는데, 구축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자기 입을 벌리게 되면 근육에 파열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탄성을 잃은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 나온 고무줄은 잡아 당겼을 때 한계점까지는 잘 늘어나고, 놓았을 때는 원래 길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낡게 되면 가지고 있는 탄성도 잃고 약간 딱딱해지는 섬유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고무줄을 갑자기 빠르게 당기게 되면 고무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근이 구축되었을 때 입을 갑자기 벌리게 되면 근파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자근이 신장성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면서 턱을 벌리는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관자근이 한쪽만 작용했을 때의 기능입니다. 관자근이 편측 작용했을 때는 턱을 한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기능 역시 전편에 다뤘던 교근과 같이 협응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지배입니다. 관자근은 3차 신경 아래턱 분지의 전방가지에서 나오는 축두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앞서 교근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작운동에 관련된 근육은 이 3차 신경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관자근 또한 3차 신경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자근으로의 영양 공급은 바깥 동맥에서 분지되는 위턱 동맥의 깊은 관자가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경의 흐름뿐만 아니라 혈관의 주행 방향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근육이나 관절로의 영양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주행 방향을 알고 중간에 막힐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해서 막힌 흐름을 뚫어주면 손상된 근육이나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관자근의 통증 유발점은 전방에 하나, 중간에 2개, 후방에 1개로 총 4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적 통증 유발점이고 심한 경우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방섬유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앞니와 전방 측두, 그리고 눈썹 주위, 눈확, 안와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중간섬유에는 총 2개의 통증 유발점이 있습니다. 이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치통, 그리고 위턱과 머리 옆쪽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후방섬유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머리 뒤쪽이나
위쪽으로의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자근의 통증 유발점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편두통, 치통을 유발할 수 있고 머리 옆쪽의 앞통에 대한 역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옆에 있는 머리를 살짝만 압박해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자근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을 벌리는 동작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근, 특히 표층섬유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입을 벌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 유발점의 활성화 및 지속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머리가 기울어졌을 때입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턱은 한쪽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자근의 기능 중 하나가 중력에 대항해서 턱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리가 기울어지고 한쪽 턱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쪽에 있는 관자근의 근긴장이 올라가게 되고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축이나 신장된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껌 씹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을 때입니다. 치과 치료 시 장기간 입을 벌리고 있게 되는데요. 이때 관자근은 신장된 상태에서 근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관자근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냉기가 있습니다. 외상은 우리가 교통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을 때 전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기는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본적으로 찬 기운을 받을 때 굳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측두근에 대한 셀프 마사지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두근 마사지는 손의 엄지쪽 튀어나온 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근육의 섬유 주행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전방섬유의 경우에는 손의 방향을 앞뒤로 근섬유에 수직이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중간섬유는 약간 대각선으로, 그리고 수평한 섬유 방향을 가지고 있는 후방섬유는 손의 방향이 위아래로 해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에도 마사지 할 때와 동일하게 측두근을 잡아놓고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마사지와 동일하게 엄지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이용해서 측두근을 먼저 촉진한 뒤에 입을 벌린 뒤 그리고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측두근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해부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